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장미가의 모가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가 그러면은 가을에 노랗게 익은 모가의 곧 상큼한 향기, 정말 좋죠. 그 상큼한 향기가 좋아서 차에 뒷좌석에 모가 한두 개쯤 싣고 다니지 않았던 사람 아마 드물 겁니다. 근데 이 모가 아주 재미있는 설화도 많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 모가, 그 중에서 또 털모가라고 하는 나무가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경미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삼경미인, 이게 경자는 놀란다는 경자죠. 놀란다는 경자고 세 번 놀란다. 미인을 보고서 세 번 놀란다가 삼경미인입니다. 근데 삼경미인은 어떤 미인이냐면 이렇게 세 가지의 세 번을 놀라게 된다, 그런 뜻인데, 앞에 여인이 가고 있는데 그 여인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에 와, 어쩜 저렇게 세련되고 멋지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가 하고서 뒷모습을 보고 첫 번째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 삼경미인의 첫 번째 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뒷모습을 보고 쫓아가서 옆에로 갔더니 그 여인의 목소리가 옥구슬처럼 아름다워서 와, 목소리도 어쩜 이렇게 예쁜가 하고서 또 한 번 더 놀라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래서 얼굴을 보게 되는데 그 미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것이 삼경미인인데 얼굴을 보고 왜 놀랐을까요? 이거는 각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하게 될 모가는 삼경미인이 아니라 사경미인입니다. 네 번을 놀란다는 거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을 놀라는 아름다운 미인이 바로 모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가는 첫 번째는 보면은 모가를 보는 순간에 모가가 울퉁불퉁하게 못생겨 가지고 이렇게 못생긴 과일이 있느냐, 어물전 망치는 꼴뚜기가 시킨다더니 과일의 망치는 모가가 시키는구나. 그래서 모가가 못생겨서 기분 나쁘다, 못생겨서 한번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못생겨서 기분이 나쁜데 그래도 향기 한번 맡아볼까 하고서 향기를 맡아보는 순간에 그윽하게 풍기는 달콤한 그 향기는 사람을 매혹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와, 이 못생긴 열매에서 어쩜 이렇게 그윽하고 향기로운 향기가 풍겨나오지 하고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 모가의 두 번째 놀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향기가 좋으니까 열매도 맛이 좋을 거야 하고서 열매를 먹어보는 순간에, 입에 넣는 순간에 그 떫은 맛에 깜짝 놀라게 된다 하는 것이 세 번째 놀라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모가가 한약의 재료로 쓰는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유익한 약재로 쓰이고 있다 하는 것에 또 한 번 더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가는 삼경미인이 아니라 사경미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가나무라고 할 때 이 모가는 나무 목자에 참외 과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열리는 참외다. 그래서 요 열매 모양이 참외와 같다 해서 예전에는 목과라고 하는데, 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참외라는 뜻이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무에 열리는 참외를 목과 그러다가 모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말 나무에 참외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 같죠.
먹어보면 아주 맛이 좋을 것 같은데 먹어보면 떨죠. 떨어서 맛없습니다. 향기만 좋을 뿐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이 모과나무에 꽃이 피는데 꽃을 보면 요 꽃이 또 매혹적이죠. 요 5장의 꽃잎에 붉은색이 들어가 있는 요 모습은 아주 매력이 넘치는 아주 은은한 붉은색이 아주 사람을 매혹시킵니다. 이러한 매혹적인 꽃이 피는데 꽃을 자세히 보면 요 꽃에서 요게 암술이 보이지가 않죠. 암술이 보이지 않고 많은 수술이 20개에서 20개 정도의 수술이 이렇게 길게 올라와서 그 끝에 꽃밥이 달리게 되는데 암술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 꽃은 암술이 퇴화를 해서 암술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수꽃이라고 하죠. 수꽃, 남자 꽃이다, 수꽃이라 그런 뜻이죠. 수꽃인데 요 옆에 꽃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요거보다가 요쪽 거를 한번 볼까요? 여기를 보면은 여기 보면 수술대가 있고 요 뒤에 보면 요것이 바로 암술대가 보입니다. 암술대가 이렇게 나타나는 꽃을 우리들은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쌍성꽃이라고 해서 수술은 수술로서의 역할을 하고 기능을 다 할 수 있고 암술은 암술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수술과 암술을 모두 갖추고 있는 꽃은 우리가 쌍성꽃, 한자로는 양성화라고 합니다.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 2개다 할 때 양성이죠. 그래서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을 2개를 다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양성화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과의 꽃은 보면은 이렇게 수꽃만 피는 것도 있고 암꽃이 그 속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피어 있는데 여러 개 속에는 이 사진을 보면 수꽃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수꽃들도 있고 이 속에는 또 암꽃, 쌍성꽃도 섞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쌍성꽃이 섞여 있는데 이 모습을 좀 자세히 보면 쌍성꽃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수술대가 올라오고 수술대 끝에 꽃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수술대가 20개 정도 있고 꽃밥도 20개 정도 있게 되는데 여기 보면 암술대가 쭉 올라오죠. 암술대가 쭉 올라오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 이 사진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4개의 암술대가 올라오는데 암술대는 올라와서 위에 가서 다시 이렇게 2갈래로 갈라지는 이러한 아주 특이한 형태의 암술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술머리를 가지고 있고 암술대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요 아래 부분은 바로 요 부분이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고 요 부분은 꽃받침 통이 됩니다. 꽃받침 통이 되는데 요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 요것을 우리는 한자로는 화탁이라고 합니다. 화탁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턱이라고 합니다. 꽃턱이 있고 꽃턱 위에 꽃받침 통이 있고 그래서 요 꽃받침 통하고 꽃턱이 점점 꽃이 떨어지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라서 이것이 열매가 됩니다. 이렇게 열매가 돼서 처음에는 열매가 이렇게 초록색이지만은 다 익게 되면은 9월달이 되면은 노란색으로 익게 되는데 그야말로 나무에 달려있는 참외처럼 노란 색깔의 열매가 상당히 예쁩니다. 예뻐서 정말 못 모르고 꽉 깨물어 먹어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깨물어 먹지도 못합니다. 너무 딱딱해서 목질이죠. 너무나 딱딱해서 깨물어 먹을 수도 없고 그 대신에 향기는 끝내주게 좋습니다. 향기가 끝내주게 좋은데 이러한 열매를 우리들은 우리말로 배 모양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이과라고 합니다. 여기 이자는 백꽃 이자죠. 이화여대 할 때 그 이자, 백꽃 이자를 써서 이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배 모양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배 모양 열매에는 보면은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는 열매살이 있는데 열매살 속에는 우리가 배를 먹을 때 보면 배 속에는 까슬까슬한
뭐 오돌도돌 까슬까슬하고 오돌도돌한 게 뭔가 씹히는 게 있죠. 그것을 석세포라고 하는데, 돌세포라고도 하고 석세포라고도 하는데, 그 석세포가 있고 그 속에 씨앗이 들어있게 되는데, 씨앗이 복숭아처럼 한 개가 아니고 사과나 배처럼 여러 개의 씨앗이 들어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배 모양 열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배 모양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모과죠. 그래서 모과는 꽃이 이렇게 예쁜 색깔로 피고, 그리고 어린 가지에 털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잎의 뒷면에도 털이 많이 있다가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모과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 바로 이 털모과가 있습니다. 이 털모과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통 알기는 마르멜로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마르멜로라고 많이 알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유럽 모과라고도, 유럽에서 자라는 모과이기 때문에 유럽 모과라고도 부르는데, 우리 국가 표준 식물 목록에서는 털모과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보면 털이 아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 가지에도 털이 많고, 여기에도 털이 많고, 잎의 뒷면에도 털이 많고, 열매에도 털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우선 비교를 해보면, 열매에서 우리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나무에 달리는 참외, 그 모과는 이렇게 열매의 길이가 모과의 길이는 10에서 15cm 정도 되는데, 이 털모과는 열매의 길이가 7에서 12cm로 크기가 좀 작죠. 그래서 이걸 보통 마르멜로라고 하는데, 이 열매를 보면 모과에는 이 열매 껍질에 털이 전혀 없이 매끈해서 반짝반짝 윤이 나는데, 여기 털모과는 열매에 털이 잔뜩 많이 있어서 만져보면 정말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아주 부드러운 털이 잔뜩 덮고 있는 이러한 모양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마르멜로라고 하는 바로 이 털모과입니다. 근데 털모과는 열매가 다 익었을 때 보면은, 열매가 지금 갈색으로 됐기 때문에 이거 열매가 다 익은 겁니다. 다 익은 열매를 보면 열매에 이런 무슨 잎같이 보이고, 여기에 무슨 수술 같은 것이 보이는데, 이것이 꽃이 피어 있을 때 수술을 하고 암술이 떨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겁니다. 남아 있고, 열매가 맺었을 때 꽃받침이 끝까지 꽃이 피었을 때 있던 꽃받침이 끝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꽃받침을 우리들은 용구 꽃받침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숙존악이라고 합니다. 숙존악이 끝까지 남아 있게 되는데, 모과에도 마찬가지죠. 모과에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전에 우리 모과는 붉은색의 예쁜 꽃이 피었죠. 이렇게 모과의 꽃은 이렇게 정말 매력이 넘치는 매혹적인 꽃을 피웠던 것이 모과의 꽃인데, 털모과는 꽃의 색깔이 흰색이라고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색이라고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이 수술 때의 색깔이 연한 보라색이라고 하는 이런 차이점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암술 때는 5개가 있는데, 5개의 암술 때 아래쪽에는 털이 아주 많고, 여기 꽃자루가 있고, 여기 부분이 씨방이 들어있는 밑씨 부분인데, 우리들은 아까 말했던 화탁 부분이고, 꽃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꽃턱 부분이 있는데, 암술 때 아래쪽에 털이 많이 있다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털모과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